클래식 음악과 클래식 수다가 있는 시간 한밭 FM 클래식 한 잔의 플루티스트 심재현입니다. 비올리스트 이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클래식 한 잔의 산뜻한 첫 곡은 르로이 앤더슨의 베스트 앨범 슬레이 라이드에 수록된 나팔수의 휴일이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클래식 한 잔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이 곡과 함께 지금 젊은이들이 우글우글해요. 여기에 가득한 화면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진쌤, 우리 클래식 한 잔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저희 심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소속되어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충남대학교랑 같이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4일 날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연주 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훈매를 같이 연주하는 연주팀을 일단 모셨고 다음 주에도 올 거고 이제 그쵸? 다음 주에도 오게 되죠. 네, 그날 7월 24일 날 연주하는 곡의 팀별로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초대를 해서 같이 그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젊은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초대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소개 한번. 그쵸, 우리. 그쵸. 지금 눈빛으로 아네요. 자기가 1등이라는 거. 자,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네티스트 박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김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펫터 박세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우리 사실 이 사업이 지지난주 말, 이렇게 지난주에 사실은 한 주 조금 풀로 처음 일해봤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사이 많이 친해졌어요. 네, 다들 성격이 좋더라고요. 자, 우리 일단은 첫 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곡은 정말 유명한 곡인데 누가 골라오셨어요? 오늘의 이 셀렉션은 다 우리 청년들이 골라왔는데 누가 골랐어요? 제가 골랐는데요. 네. 제가 이거 올해 초에 이제 연주를 해보고 너무 좋은 곡이어가지고 네, 골랐어요. 사실 이 곡이 딱 왔어요. 이 곡을 틀고 싶다고 딱 누가 봐도 이것은 트럼펫터의 셀렉션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단순 명쾌한 곡을 보내다니 하면서 사실은 생각했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그래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참 좋아하는 곡인데 트럼펫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곡에 대해서? 이것만 했다면 스타 되잖아요. 무대에서 대스타. 네, 맞습니다. 근데 곡 제목이 좀 잘못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팔수의 휴일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 곡을 할 때마다 월요일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이어서 월요병을 유발해요? 되게 바쁜 곡입니다. 정신없이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 있는 곡이라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하고 연주 주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선배들이랑 한번 저 학교 다닐 때 할 때 막 12명씩도 하시던데 기본적으로는 몇 명이 연주하는 곡이에요? 세대 트럼펫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연주되는 곡이긴 한데 한 사람처럼. 네. 근데 이제 12명이서 했으면 4명당 이제 한 파트를 맡아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그렇게 엄청 많이 해요. 군대. 네, 다 집어넣고 다 한 번에. 때려넣고. 네. 그리고 이제 소리나 이런 거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좌중을 압도하는 소리 네, 아닐까요? 트럼펫이 맞아요. 워낙에 맞습니다.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으니까. 그렇군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듣기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어요? 이제 트럼펫이 위주지만 저희가 반주를 하면서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드는 이런 리듬들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 곡을,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관악 합주만이 갖는 어떤 그 매력이 있죠, 확실히. 네, 사실 이 선생님,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르로이 앤더슨의 진짜 유명한 곡은 그 슬레이 라이드. 그쵸. 그 루이 앤더슨이 미국에서 그 예전에 누구지? 미스터 빈인가? 네. 개그맨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루이 앤더슨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연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게 생각나죠. 루이 앤더슨 하면은 그래서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굉장히 성공한 클래식 작곡가가 맞아요. 아닐까. 우리가 해리포터 작곡한 존 윌리엄스가 네. 최고의
그런 오케스트라용 가벼운 소품들의 최고의 작곡가다 했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녀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작권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을 유산으로 받고 있을 그 딴딴따라라란 딴따라라라 그 곡이 바로 이 르로이 앤더슨의 유산이며 그 자손들을 대대손손 먹여 살릴 곧 있으면 끝나요 이제 저작권. 그래요? 100년인데 돼버리는 거예요? 네,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고소하다는 네. 표정인데 좋습니다. 우리 잠깐씩 이제 자기 소개를 다 이제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훈멜이라는 곡으로 만난 그 팀 안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악기를 한다는 얘기만 먼저 했는데 우리 한번 아까 순서대로 여기 클라리넷부터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인턴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인턴십 했던 때랑 안 했던 방학이랑. 우리 리더예요. 네, 인턴십 리더. 그래서 우리 항상 뭔가 좀 약간 필요한 일 있으면은 와서 얘기하나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죠. 네. 일꾼입니다, 일꾼. 네. 중요한 사람. 일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학이라서 안 했을 때를 생각하면 되게 그냥 하루 종일 연습실에만 있고 자유롭게 진짜요? 자유롭게 그냥 연습만 했는데 이거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실내악도 좀 하고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이 있어서 되게 딱딱하게 대답하니까. 정답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 않지만 저쪽 끝쪽으로 갈수록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우리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클라리넷 하잖아요. 네. 그 목관악기가 보는 프로그램 어때요? 그 인턴십의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이 인턴십이라는 거는 사실 개개별의 어떤 연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케스트라 네. 공부를 위한 인턴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예술인으로서 사회에 나가는 거를 준비한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목관 연주자로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안 해봤던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서 평소에 학교에서도 못했던 실내악이나 현악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는 실내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 김주희 프로그램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프로그램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뭐 우리가 사실 이게 짧게 일주일밖에 아직 안 한 공부라서 시간이라서 뭐 조금 이제 계속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도연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죠. 정답? 저도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학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좀 루즈해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더 잘 활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진짜 이렇게 실내악을 할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이런 팀을 만들어서 사실 잽텟 같은 경우는 정말 할 일이 그렇죠. 없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바쁘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콰르텟이나 퀸텟 같은 경우는 많이 연주가 되는데 사실 잽텟이나 옥텟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으면 어려우죠. 그렇죠. 네네네. 특히나 목금관하고 사실 잘 안 모이게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플루티스트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니까 개인적인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 개인 레슨도 들어 있잖아요. 저랑 한 시간을 우리가 나는 즐거웠는데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데 처음에 형진 쌤이 더 먼저 아셨어요. 이 주희 학생이 윤희상을 가지고 레슨을 받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랑. 이럴 때 딱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은 그게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아, 소연이. 네. 미안. 죄송합니다. 소연이가 윤희상에 플룻 에뛰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그런 곡이에요. 그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날도 물어봤지만, 윤희상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사실, 같은 플루티스트로서 그냥, 안 해도 되는 곡이잖아요, 사실. 졸업 연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다른 곡 해도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그걸 집어넣은 이유나 이런 것들? 처음에는 학교 이제 그 중간 실기가 있었어요. 에뛰드 시험이 있는데.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이제 강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몰랐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뭔가 들었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나름 저랑 잘 맞고 어떤 면이 잘 맞아? 윤희상 잘 맞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할 때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영 사람은 아니죠? 뭔가 그 얼이 동향이라서. 아니 그 독일 선생님들이 되게 착각해요. 저한테 야 너 한국 사람인데 왜 윤희상 안 하냐?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니네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베토벤을 잘하나?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고향이 군산인데 만약에 윤희상 선생님이 군산 출신이라고 했다고 하면 저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동향이 아니라서 괜히 근데 비올라 곡이 있나요? 있죠. 윤희상? 많이 있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솔로 곡이. 네. 죄송합니다, 몰라서. 저 플룻 곡밖에. 말을 끊어서 그다음. 그렇군요. 아니 윤희상은 사실 젊은 나이에 도전할 만한 멋진 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약간 칭찬도 할 겸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이름을 절대 틀리지 않고 다현 씨, 우리 첼리스트 다현 씨.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오디션이라는 거를 했잖아요. 사실 다 오디션이라고 나도 부르고 미안해 하긴 했지만 계속 오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인턴십으로 이미 뽑힌 사람들인데 무슨 오디션을 하느냐 이제 다들 당황해하고 하지만 그냥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실기이기 때문에 그쵸 악기 연주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라고나 할까 약간 그런 거를 듣고 싶었던 거고 충분히 그날 드볼작 했다고 기억해요. 그쵸? 너무 잘했는데 드볼작으로 혹시 지금 협연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인상 깊게 잘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도. 네, 9월 달에 협연을 준비하고 역시 있습니다. 무슨 협연이에요? 난 몰랐는데 진짜. 근데 이게 완성도가 연주 완성도더라고. 그냥 아직 방학 시작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 대전에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전공을 하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가 20주년 연주라고 해서 출신 연주자들로 협연을 시키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뒤에 후배님들 쭉 앉아 계시고 애기부터 다들 이렇게 앞에서 드볼작. 네.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아니야, 근데 자식들아 이거 봐라. 열심히 해라. 근데 그거 진짜 우리가 애국심 같은 것도 초등학생한테 어마어마하게 초등 고학년만 돼도 나라가 무슨 국경이 뭐예요 약간 이러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은 불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배님이 내가 너네 모르던 옛날 너네 태어나기도 전에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설마? 어쨌든 그런 시절에 내가 여기서 활동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 그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클래식의 대중화, 다양성, 막 여러 사람이 이 클래식 안에 들어오고 클래식 음악 안에 들어오고 그거를 넓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 것 같고 아마 지휘자 선생님이시나 그 단장님이시나 다 그런 어떤 효과, 애단심? 약간 그런 거 고취하겠네요. 우리 다현 씨 때문에. 한번 언제 연주예요? 홍보해도 되는데. 날짜 아직 9월 첫째 주 일요일 대전 연정국악원에서 네. 그 오케스트라가 이름이 뭐예요? 대덕특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거기가 유명한데 네, 거기 명문이에요. 그렇죠. 청소년 오케스트라 명문. 근데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연습하셨었죠.
네, 어머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아, 축하합니다. 9월에 우리가, 우리 첼리스트 김다연 씨의 그 드볼작을 또 들을 기회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끝에서, 아까 트럼펫터 박세길. 네. 특이점이 있어요. 부산 총각인데. 저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니, 아까 군산이라고 안 했어요? 부산에서 자라서 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산에서 아무렇게나 태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산이 고향인데 제 기억이 없어요. 부산에 있었던 기억이. 아, 부산 얘기해봐도 돼요? 혹시 네. 부산에서 왜 여기 왔는지? 왜냐면 부산이 가보면 그 나름의 그 지역성과 지역의 네. 어떤 그 인프라와 이런 게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부산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서울 안 가도 산다. 서울 네. 따위 가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프라이드가 엄청 네. 그 멋있었거든요. 전 사실 그 프라이드가. 진짜 충분히 그렇게 제 친구들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이 된다든지 객원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충분히 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있었고 대전에도 물론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부산은 또 KNN 방송교향악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도 비상임 단원이 되고 객원 연주자로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부산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나 이런 거를 저도 멀리서나마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 처음에 대전을 오게 된 계기가 특히 부산 경상도 지역에서는 충남대라고 하면은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죠. 서로 잘 네, 모르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몰랐고 한데 제가 18년도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국에 계신 최고의 트럼펫터죠. 성재창 교수님이 교수님 따라 네, 상경했군요. 충남대에 계셔서 그 교수님의 연주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좀 되게 롤모델로 삼는 분이 계신 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해서 충대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슬픈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누구나 아는 시절이죠. 교수님도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서울대 부교수님으로 맞아요. 재직 중에 계시고 그리고 전역함과 동시에 정말 다행히 또 너무나 좋고 최고의 트럼펫터죠. 임승구 교수님이 그렇죠. 다시 부임하셔서 저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충대가 트럼펫 교수님이 보물 같은 분이 쫙 거쳐 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이게 좋은 교수님이 계시면 확실히 좋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니까 그럼요. 그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중요해요. 그 교수 임용이 왜 웃으세요? 왜 웃는 거야? 위험한 발언할까봐 약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임용 얘기할까봐. 정말 중요해. 정말 이 교수 임용이라는 게 훌륭한 그래도 뭐 충남대학 계속 좋은 교수님들이 오시지만 이게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그 학교가 저희는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들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 못했던 학교가 지금 좋은 학교가 되어 있고 이 학교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그냥 막 없어지고 쇠락하는 있는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이 그 교수 임용부터였다라는 그러니까 리더의 정말 그렇죠. 네, 교육기관은 정말 중요해요. 교수님이 되시는 거고 이름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활동도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하거든요. 누가 교수로 온대라고 하면은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치 대전으로 올 마치 저 사람처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연주할 때 날 데리고 다닐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완전 꿈속에 있는 얘기죠. 전혀 상관없죠. 그 사람이 이거를 그 직업 윤리를 가지고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은 그 교수라는 그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그렇죠. 굉장히 잘 학생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그냥 학생들의 힘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사실 또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음악가들은 사실은 정말 필연적으로 자신의 두 번째 직업으로 교육
교육자의 어떤 그 롤을 그럼요.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선생님하고 형진 쌤하고 저조차도 어린 시절에는 이제 그야말로 저 맨날 우리 학생들한테 풀뿌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로컬에 있는 꼬맹이들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악기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를 힘입어 조금 더 큰 선생님한테 가게 되고 이거에 그 맨 바닥을 깔아주는 선생님들이 대학생과 그 바로 위에 있는 나이 또래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교육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클래식에 우리 이 바닥에 진짜 있지만 그리고 클래식 시대가 조금 저물어 갔다, 좀 너무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의, 그 쇠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좋은 사람인가. 절대적인 그 힘이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되면은 그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오디션에 심사를 할 수 심사위원으로. 있는 자격이 교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충남대학교, 모건대학교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수가 된다고 해도 거기 교수의 임용이 대한민국 음악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교수를. 네.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음악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봤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라디오 그 프리 미팅을 했는데 형진 쌤이 좋아하는 거 하나 이렇게 미끼 투척 착 해주면 혼자서 막 얘기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시츄에이션이고. 근데 사실 되게 맞는 말이고 우리가 혹시 그러면은 혹시 5명 중에 이 교수님 지금 이제 박세길 트럼페터는 교수님들 얘기를 했고 성재창 교수님과 임승구 교수님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4명 중에 한 분만 한번 아주 이분 때문에 나의 그 시절의 공부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혹은 지금 혹시 굉장히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재밌는 거 감동 눈물도 괜찮아요. 그런 거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아니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제가 넘어가는 중이었는데. 아니 왜냐면 독일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왜냐면 네. 어쨌든 제일 많은 선생님 만났더라고요. 그 프로필을 보니까 네, 선생님 맞아요. 라인업이 이건 이건 우리 주위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어마어마한 경력이죠. 좋은 선생님들 만난 거는. 네, 그죠. 혹시 너무 도움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생각나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저희 비올라 선생님이셨던 잠깐. 비올라도 했어요? 네, 비올라를 부전공으로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따로 비올라 더블 메이저. 네, 더블 메이저로 갖고 있었어가지고 제 비올라 선생님께서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만난 어떤 분?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만난 테오도르 니슬라인이라는 분인데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교에 관련된 그런 사무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는 좀 높은 독일어 실력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도와주셨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외부적인 것도 잘 도와주셨고 이제 악기적으로도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하다가 비올라를 한 케이스라서 악기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악기 같은 것도 막 직접 봐주시고 어떤 악기가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설명 다 해주시고 정말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연주자가 어떤 감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되게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은사님 같은 분이세요. 도덕적인 기준 얘기하셨는데 어떤 거였어요? 이제 궁금하다. 독일인들이 추구하는 기준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거죠. 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제 조금 그런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혹시 네. 그
이상주의 얘기가 다시 여기에 대두하려나요? 왜 어떤 이상주의? 그러니까 독일이 네. 바깥에서 보기에 네. 굉장히 실리적이고 네. 현실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네. 이르렀고 거기서 그런 교육과 그런 거 안에서 네. 이제 사실 나치 같은 황당무계한 철학도 나왔지만 네. 굉장히 고귀한 철학도 같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예술가들이 어떻게 버무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죠. 셀렉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예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독일어라서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매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한테 네. 바디랭귀지도 또 네, 있잖아요. 그쵸. 레슨 때. 근데 사실 이거 외국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해주시던 얘기, 행복에 맞아요. 대한 얘기, 그쵸? 음악가들의 행복.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 절반 정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으니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두 번째 곡 누가 제가 네. 골랐습니다. 맞아요. 이 곡 여기서 아는 사람 지금 우리 소연이 빼고 그쵸. 우리 다 모르던 곡이었어요. 우리 형진쌤과 저조차도, 물론 당연히 모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프레시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더 많이 물어보고 싶어서 이 곡에 대해서. 근데 또 예상외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 일단은 그럼 우리 플루티스트 김소연이 소개한 프레데릭 딜리어스의 오페라 코안가의 라 칼린다를 에릭 팬비의 편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주는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마이어 프레드만입니다.
네, 프레데릭 딜리어스의 오페라 코안가의 라 칼린다를 에릭 펜비의 편곡으로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마이어 프레드만의 연주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거 플루티스트 김소연이 네, 가져온 곡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곡이에요? 인생곡인가요, 혹시? 제가 원래 유튜브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클래식은 되게 길더라고요. 길잖아요. 그래서 짧은 클래식은 없나 해서 유튜브에 짧은 클래식 쳐봤는데 이게 첫 번째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오페라 자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도 이게 영국 작곡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국 작곡가의 그 특유의 그 뭐랄까 경치 그게 사실 음악사 책에도 나오잖아요. 영국 작곡가들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필드를 보여주는 곡들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 있는데 딱 그 느낌이 영국 느낌이었었어요. 영국의 그 평화로운 전원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아 유튜브에 그 유튜브 얘기 안 했으면은 제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젊은 연주자라고 오해할 뻔했어요.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이상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딜리어스 저희 음악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전 모르는 곡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와서 딱 물어봤더니 근데 되게 젊은 사람 아니에요? 짧은 클래식. 짧은 클래식이라고 딱 쳤더니 바로 위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순위로.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둘이서 배우는 곡 되게 많아요. 알아가는 곡. 서로에게 또 추천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라디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는데 뭐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곡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7월 아까 얘기했던 그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 육성 지원 사업 이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 이 교육 사업이 이제 뭐 연주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계약서 썼죠. 연주하십시오. 이렇게 연주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는데 그래서 연주로 음악가들은 연주가 사실은 마지막에 논문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24일 저녁에 아트브리지 둔산동에 있는 아트브리지에서 연주하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연주할 훈멜의 7중주 군대 밀리터리를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고 그 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다른 곡을 할 다른 팀이 오겠죠. 우리 이제 조용히 옆에서 있었던 우리 리더 일꾼 우리 클라리네티스트 도영균이 한번 그 이 훈멜의 곡 잠깐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면 훈멜은 우리로서는 그렇군요. 좋아. 잠깐. 다현이. 좋아요. 다현이가 훈멜을 설명하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군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면 훈멜은 저는 피아니스트로만 아는 연주자였기 때문에 작곡가로서의 훈멜 잘 모르고. 사실 현악기도 훈멜 곡은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이번 실내악 연주를 통해서 훈멜 곡은 처음 연주해보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 훈멜은 그 재능을 높이 평가한 모차르트가 직접 제자로 받아들여서 양성했던 모차르트 제자예요? 네, 그래서 그를 위해 쓴 피아노 소나타를 하이든에게 선물도 해줬고요, 훈멜이. 당대에는 높이 평가받았던 작곡가라고 합니다. 훈멜 리허설 한번 해봤나요? 이 네. 팀이? 어때요? 우리 첼리스트가 봤을 때 그 곡이. 피아노가 없었긴 했겠지만, 그쵸? 그래도 스트링으로만 이뤄진 실내악 곡보다는 조금 더 관악기가 들어오면서 다채로운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한 이 문장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문장이죠? 왜요? 헷갈려요. 지금 준비한 문장과 안 준비한 문장과 당대 이름을 높였던 작곡가까지는 준비한. 거기까지는 너무 조리 있어가지고. 우리 또 그 강성하면 음악가들의 강성하면 첼리스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첼리스트가 악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격 약한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성격이 약하면 실패해. 악기로서.
대성할 것 같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됐네요. 이게 칠중주인데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잖아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바이올린, 플룻, 클라, 첼로, 트럼펫, 더블 베이스, 피아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짜 저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처음에 이 곡을 듣고 이 구성을 듣고 어떤 소리가 날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무슨 트리오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게 감이 딱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구성인지 물론 이게 쫙 소프라노 악기부터 베이스까지 쫙 있는 거는 알겠는데 굉장히 음색을 상상할 수 없었죠. 관악기가 그 속에서 목관이 둘이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금관이 있는데 그럼 금관이 보는 훈멜 어땠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소리를 작게 연주를 한다 해도 목관보다는 소리가 더 큰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당연히 현악기 소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 맞춰봤을 때부터 계속 맞추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밸런스에 대해서 좀 많이 저에게는 공부가 정말 많이 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스와 앙상블 할 때랑 예. 또 많이 틀리죠. 네, 브라스 앙상블 할 때는 그냥 서로 다 편하게 불어도 그쵸. 어디 하나 지는 구석이 없고 이렇게 다 그 각 악기들이 다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러버리면 훈멜의 피아노와 네. 저를 위한 독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최대한 저도 조심해서 나올 때는 확실하게 나오지만 반면에 이제 다른 악기들이 멜로디를 가져가거나 이런 선율을 연주할 때는 제가 훨씬 더 그 음색과 비슷하게 연주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펫의 입장에서 훈멜을 들으니까 저는 상상도 못 해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플룻이나 트럼펫이나 사실은 솔로 악기이고, 네. 그쵸. 그래서 뭐 불었다 하면 솔로 파트인데, 트럼펫이 보는 이런 어떤 구성 안에서의 그 입장은 이제 좀 많이 틀리긴 하겠네요. 좀 되게 조신하게 조신하게? 네, 조신하게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클라가 그러면은 또 네. 느끼는 훈멜은 어때요? 클라는 제가 보기엔 중간쯤에 있어요. 그 훈멜 네. 안에서. 어때요? 그냥 다 뭔가 구성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요. 네.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뭔가 밸런스적으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 클라가 현에서는 어떤 악기랑 좀 비슷한 역할을 약간 비올라. 비올라. 네, 그쪽이랑 근데 비슷한. 이 구성에는 지금 비올라가 없잖아요. 네. 그쵸? 비올라 역할을 혼자 네. 그쵸? 이쪽 솔로들과 저쪽은 첼로는 베이스니까 콘트라베이스와 함께 베이스로 들어가고 혼자 중음 하고 있겠네요. 중간 네, 음역대에. 맞습니다. 굉장히 외롭지 않. 재밌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 비올라 선생님 제가 보면서 인생 얘기 한번 해주세요. 중음역대 악기가 가져야 할 덕목 아까 투. 일단 이타적이어야 되고 사람이 이타적. 자신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을 살피면서 연주할 때도 이 친구가 괜찮은지 이렇게 보면서 즐겁게 항상 할 수 있게 뭐 해야 이렇게 됩니다.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 그럼요. 잘 하고 있나요?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일본어로서 네. 섬기는 네. 섬기는 클라리네티스트 좋습니다. 우리 이 요한 네포무크 훈멜의 7중주 군대 한번 이제 들어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의 시간은 사실 바람과 같이 늘 지나가 버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중에 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영 군이 한 번 더 그 연주에 대한
그 다른 프로그램도 또 있잖아요. 혼멜 네, 하나만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한번 연주 7월 24일 연주 한번 홍보의 시간. 김향대는 오른손이 아까부터 계속 보여가지고 밑에서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저희 근데 스크립트가 필요하죠. 아, 사실. 그럼요, 당연히. 저희 예. 7월 24일 월요일 날 저녁에 대전 아트브릿지에서 저희 이 팀 혼멜 7중주를 비롯해서 맨델스존 현악 8중주랑 생쌍의 세대의 목감과 피아노를 위한 4중주, 그래서 마지막으로 혼멜, 생쌍, 맨델스존 연주 인원들이 다 함께 라벨의 볼레로를 오케스트라가 아닌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해서 연주될 예정입니다. 네. 오, 볼레로도 연주가 되는군요. 볼레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어디까지 준비했어요? 그 오케스트라 곡을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박세길 그 트럼페터가 다 편곡을 해서 악보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악보까지 이게 보석이 아주 훌륭한. 예. 이게요, 음악가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뭐랄까 기계들을 잘 쓰기 시작해야 됐었어요. 그쵸? 그 악보 그리기 옛날에 작곡 친구한테 조금 이제 밥 한 번 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막 마디당 혹은 그럼요, 마디당. 페이지당으로 서로 프로그램 기브 앤 페이지당 테이크. 5,000원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요? 제가 옛날에 손사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손사보를 힘들게 해서 이게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손사보 한 페이지당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 가격을 듣고 피날레를 시작을 하죠 다. 피날레라는 어렸을 거는 때, 예. 피날레라는 거는 이제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너무 쉬운 앱도 많아서 그걸로도 그냥 쓰면 그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죠. 네. 편안해졌죠. 피날레 맞아요. 영문으로 된 거 또 중간에 잘 모르겠으면 또 외국 사람이 설명한 동영상 봐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쵸? 피날레 써봤어요? 혹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는 무슨 앱을 써요? 저는 시벨리우스 사용했어요. 더 좋은 거 더 쓰네. 어려운 걸 쓰네. 근데 요새 전문적이다. 다 유튜브 유 선생님이 너무 다 잘 되어 있어서 유 선생님, 나 누구신가 했네요. 유 선생님. 다른 이제 작곡가분들도 그런 피날레나 시벨리우스 같은 프로그램 이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아서 진짜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다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독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벨리우스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시 피날레를 쓰다가 넘어왔는데 처음에 되게 어려울 줄 알고 했는데 한 곡 두 곡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훨씬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이렇게 악보 사보를 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악보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제 트럼페터 박세길님께서 뭔가 선을 자꾸 밟으시는 것 같아요. 뭐 여튼 음악가 하면 우리가 예술가 하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못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아는 예술가 그 어르신들 중에 카카오톡 그러니까 투지폰 아직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그마저 없어서 집에 집 전화에 메시지 남겨야 되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아니면 이메일은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집에 돌아오셔서 이메일 체크하실 왜냐면 스마트폰 없으시니까 바깥에서 체크 안 하세요.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체크하실 때까지 이제 저는 기다려야 되는데 요새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다들 그 자리에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림의 홍수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또 젊은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갑자기 물어봐서 좀 그렇지만 그런 툴 중에 뭐 또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지금 뭐 시벨리우스 악보 그리는 앱 정도는 내가 자유롭게 구사한다. 그러면 뭐 나는 사실 알고 보면은 저기 맨만 유튜버다 뭐 이런 그런 거 아니면은 나는 뭐 춤추러 다닌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왜 자기만의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악가가 아니어도 혹은 그것 때문에 좋은 음악가일 수도 나에게 영감을 준다.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첼리스트 우리 다현이부터
아니면 첼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지. 한우물 파는 것도 멋있어요. 지금은 한우물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소연이는요? 어때요? 플레티스트 김소연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혹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자면 나는 우리 그 클래식 한 잔 썸네일 있어요. 그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 그 파랑색 여름용 썸네일을 우리가 약간 추울 때 시작했기 때문에 초봄에는 네, 친애하는 학생님이 뚝딱 만들어줬어요. 5분 만에.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좀 시간이 살짝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고 여러 번 우리 형진 쌤의 그 허락을 좀 받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더 낫다 안 낫다 얘기도 좀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 디자인, 그래서 저는 새로운 툴을 장착한 거죠. 이번 라디오를 하면서. 혹시 그런 것들. 왜냐면 요새는 그런 거 진짜 2-3개 있어야 돼요. 그치? 중요하죠. 살아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거 포스터 만드는 거나 그런 거 좋아하고 몇 번 만든 적도 있고. 연주 포스터를? 연주 포스터라기보단 그런 썸네일 같은 거 디자인하는 거. 그런 거. 이 시대에 필요한 유튜브 시대. 갑자기 귀가 쫑긋해졌어. 자주 봐요 우리. 네, 우리 주희는 어때요? 저도 막 이렇게 뭘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독주회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현수막 요즘 유행하는 현수막 같은 걸 보내줘요. 그럼 이제 약간 응원 멘트로 이제 뭐 누구누구 독주회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디자인 좀 재밌네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그럼 현수막 디자인을 한다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현수막 가게 아저씨한테 보내드리면 아저씨가 출력해 주시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요즘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 인터넷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인쇄소. 굉장히 아니에요. 그 뭐죠 민감성이 없었어요. 현수막은 아저씨가 만든다 하는 어떤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릴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잠깐 정신을 모으고 자 우리 뭐를 갖고 있어요? 저는 클라리넷 부는 거 보면 춤 잘 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클라리넷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 진지하게 다시 들을게요. 네, 지금은 일단 악기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도 좀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좀 있으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악기가 굉장히 급한 일이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두가 그 연주까지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 중에 몇몇은 또 봐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매주 그래서 3번의 우리 라디오가 계속 이렇게 젊은 혈기로 네, 아마 거의 2번씩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볼레로 때 또 우리 박세길 트럼펫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맨델스존 저희 할 때도 그렇죠. 스트링들 쭉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드디어 이제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프레드릭 아닙니다. 요한 네포모크 훈멜이네요. 7중주 군대고 악기 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저는 브라스 목금관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중간에 있고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구성으로 7중주이고 보기 드문 구성이긴 합니다. 내시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면서 오늘의 클래식 한 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한 잔은 브레인스의 바이올리니스트 한혜진, 바이올리니스트 조아현, 진행스의 비올리스트 임영진과 플루티스트 심재현이 만들어 나가며 오늘은 여기에 5분 우리 젊은 혈기들이 함께 또 해주셔서 뜻깊은 시간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